재미있는 한국어 사. 제1과 인물 소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에 다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키 동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회장 박진성입니다.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06학번입니다. 06학번이요? 그럼 저하고 동기네요. 반갑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2개월 전에 제대하고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우리 동호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회원 여러분께 신입 회원 이민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06학번 이민수입니다. 스키를 잘 타지는 못하지만 스키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10학번 이지혜입니다. 10학번이요? 그럼 저보다 한참 후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앨리스 로렌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성격이 적극적이신가 봐요. 아니요. 실은 제가 좀 내성적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어요. 3. 나는 1992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나는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부모님께서는 매우 자상하셨고 늘 내 뜻을 존중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밝고 명랑하며 자율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 꿈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중학교 때 서울에 와 63빌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63빌딩과 같은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내가 건축공학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다. 건축공학이 여자가 전공하기에 벅차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나의 확고한 의지를 아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나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눈치다. 나는 건축공학과에 진학해 공부를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열심히 공부해 멋진 건축물을 짓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것이다. 제1과 인물 소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모임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은 신입 회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화학에 다니는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이 또 한 명 늘었네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예술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년생입니다. 06학번이고요. 저하고 동기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 졸업하셨어요? 올 2월에 했습니다. 군대는 눈이 나빠 면제를 받았고 1년 반 동안 어학연수하러 미국에 다녀오느라고 휴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럼 이석준 씨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지요. 듣기 2. 다음은 수영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인성 선수. 먼저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에서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영 선수로 활동하셨습니까?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건 4살 때부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선수로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수영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가 육상 선수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운동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데 성격은 활발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고 그래서 좀 내성적인 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석 달 후에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200m 부문에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 꿈이고요. 조인성 선수,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과 날씨와 생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아, 덥다 더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좀 괜찮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어머, 세호 씨, 여름에 웬 기침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요 며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지냈는데 진짜 감기인가? 아무래도 냉방병인가 보네요.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여름치고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도 더울 땐 좀 덥게, 추울 땐 좀 춥게 지내야죠. 2.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응, 왔니? 김장하려고. 그러고 보니 알렉스는 김장하는 거 처음 보겠구나. 네. 그런데 배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게 뭐가 많아. 겨울 내내 먹을 건데. 날이 추워지면 김치를 자주 담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김장을 해놓고 두고두고 먹는 거야. 아, 그런데 요즘엔 언제든지 채소를 살 수 있고 날씨도 별로 춥지 않잖아요. 요즘 겨울이 아무리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이야. 찬바람이 불면 김장은 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이 많은 걸 어디에 보관해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지. 그리고 땅속에 김치독을 묻어두기도 하고. 3.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전형적인 열대 기후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7도쯤 된다.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 정도이다. 연중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낮과 밤의 길이도 비슷하다. 말레이시아 기후의 또 다른 특징은 우기가 있다는 것이다. 우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나기가 내려 건기에 비해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독특한 가옥 형태가 발달하였다. 땅 위에 바로 집을 짓지 않고 기둥을 두어 건기에는 지열이 집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우기에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다. 제2과 날씨와 생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날씨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야야, 저기 좀 봐. 벚꽃 축제한대. 정말 끝내준다. 우와,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우리 같이 꽃구경 갈까?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예쁜 거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길도 막히고 꽃가루도 엄청 날리고 사람도 많고 꽃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고 와야 된대. 그래도 봄인데 사람 구경 좀 하면 어때?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다녀오자. 작년에도 이때쯤 고궁에 놀러 갔다가 꽃샘추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발표 준비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또 놀러 갈 궁리냐? 발표 준비는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몇 시간째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우리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자. 그래, 갔다 오자. 알겠어, 알겠어. 그럼 지금 당장 가는 건 무리니까 이것만 끝내고 가자. 응? 정말이지? 그럼 얼른 하자. 듣기 2.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어제까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언제 다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 이럴 때일수록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으니 오늘 같은 날 타이어도 한 번쯤 점검하시고요. 며칠째 계속된 비로 눅눅해진 집안 곳곳은 신문지 등을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면 세균 번식을 막아 식중독 위험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폭우 피해가 발생할 만한 곳은 없는지 미리미리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제3과 교환, 환불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아저씨, 이거 조금 전에 사간 멜론인데요. 집에 가서 잘라봤더니 속이 다 상했더라고요. 멜론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리 좀 줘보시겠어요? 요즘 멜론이 맛있다고 하시길래 산 건데. 아이고, 이거 완전히 상했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싱싱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멜론 말고 다른 과일로 바꿔가도 돼요? 물론이지요. 뭐든지 골라보세요. 바꿔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2. 어서 오세요. 이 블라우스요. 며칠 전에 구입한 건데 혹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요?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옷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 체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깨하고 등 부분이 너무 헐렁해서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봐드릴 테니까 한번 입고 나와보시겠어요? 아, 손님이 등에 너무 살이 없으셔서 그러네요. 여기하고 여기를 조금씩 줄이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수선해서 입으시는 건 어떠세요? 등 부분의 무늬가 특이해서 구입한 건데 거기를 줄이면 무늬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3. 나는 낡은 내 휴대전화가 싫었다. 남들처럼 세련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신형 휴대전화가 갖고 싶었다. 몇 주 전 드디어 새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새 휴대전화는 문제투성이었다. 통화 중에는 빗소리 같은 잡음이 들렸고 문자 메시지 작성 중에는 전화기가 꺼지기 일쑤였다. 전화기의 구입처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사용한 지 2주일이 넘은 전화기는 교환이 불가능하단다. 어쩔 수 없이 AS 센터에 전화기를 맡겼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나는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교환을 거부하는 휴대전화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리고 구형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전화기에 실증을 냈던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제3과 교환, 환불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전자제품 매장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거 여기서 구입한 전자사전인데요. 교환을 하고 싶거든요. 상품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 안 되는데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최신형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걸 권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신제품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랬죠.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집에 가서 이거하고 신제품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요즘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니까. 저한테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이 있지만 사장님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전은 바꿔주세요. 그럽시다.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최신형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이런 거 살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듣기 2. 다음은 홈쇼핑의 전화 안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쇼핑의 명가 하나 홈쇼핑입니다. 이용 중 수정이나 전 단계 이동은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 고객님의 성함이 김수미이면 1번, 아니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주문은 1번, 주문 취소는 2번, 기타 문의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24시간 이내에 주문하신 상품의 취소는 1번, 그 이전 상품의 주문 취소는 2번, 수령하신 상품의 취소 및 반품 안내는 3번입니다. 수령하신 상품의 취소 및 반품 안내입니다. 현재 상담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하나 홈쇼핑은 정성을 다해 고객님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과 집안의 일상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어서 와. 집 찾느라고 힘들지는 않았지? 금방 찾았어. 근데 이게 뭐냐? 청소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다. 몇 달은 무슨 몇 달. 지난주에 한 거야. 그러는 너는 청소 자주 하냐? 사실 내 방도 별로 다를 거 없어. 나는 집안일에는 취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 말이.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할 일이 태산이야. 어제는 고장난 싱크대도 수리했다니까. 내가 한국에 집안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난 다림질하기 싫어서 옷도 그냥 구겨진 채로 입는데 그래도 넌 하기는 하나 보네. 야, 여기 먼지 굴러다니는 거 보이지? 2. 마야, 그렇게 종일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청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혼자 쓸고 닦으려니까 허리가 다 아프다. 왜? 아까 진공청소기 돌렸잖아. 청소기 한번 돌린다고 다가 아니잖아.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 걸레질이라도 좀 해. 네가 어질러 놓은 것까지 내가 다 치우고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곳이니까 집안일도 반반씩 분담하자는 이야기야. 내가 이런 일에 흥미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느라고 해? 항상 하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나도 마음 먹고 하면 잘할 때도 있다 뭐. 기숙사 치고 이 정도면 준수한 거니까 우리 너무 깔끔 떨지 말자. 3. 사람들은 보통 집안일을 귀찮아하지만 나는 반대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부지런히 하더라도 티가 안 난다는 집안일. 그렇지만 나는 일하는 순간의 재미와 일을 마친 후의 짜릿함을 즐긴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빠서 듣지 못했던 음악도 틀어놓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 흐트러진 책들이나 옷가지들을 치우고 책상 위의 물건들도 반듯하게 정리한다. 청소기로 구석구석 숨은 먼지를 빨아들이고 나면 이번에는 걸레로 이곳저곳을 윤일하게 닦는다. 세탁기를 돌리고 탁탁 털어 빨래까지 널고 나면 이제는 커피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다. 제4과 집안의 일상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가사 분담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 나 지금 좀 바쁜데 축구 그만 보고 당신이 설거지 좀 할래? 지금?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야. 뭐라고? 나는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축구가 눈에 들어와? 아까 빨래 널었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만 보면 항상 잔소리야. 뭘 하라고 하면 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휴일이면 텔레비전 앞에만 붙어있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니, 솔직히 집안일 나만큼 많이 도와주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이라고.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같이 해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집안일이 내 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어. 이제부터 나는 주말엔 손도 까딱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예 집안일을 전담해서 해.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광고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남편 뒷바라지, 집안 살림까지 허리 펼 시간도 없으시다고요? 이제 집안일은 스타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기본적인 집안일뿐만 아니라 대청소, 음식 장만에서 이불 빨래,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뭐든지 척척. 꼼꼼하고 깔끔한 집안 관리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당신의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드립니다. 3시간 3만 원, 5시간 5만 원, 종일 요금은 7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타 가사 도우미를 입력하세요. 제5과 직장 생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해외 진출 전망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9월 5일로 잡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박도현 씨와 다니엘 씨가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종 보고서와는 별도로 발표 자료도 준비해야 될까요? 보고서의 분량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최종 보고회의 세부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세부 일정은 우리 팀에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김 과장과 상의하도록 하세요. 2. 박도현 씨, 보고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한 사람은 보고서를 맡고 한 사람은 발표 자료를 맡아서 따로따로 하는 게 어때요? 발표 자료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사람만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요? 영업부에 최 대리님의 일도 있었으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죠. 최 대리님 일이라니요? 공동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뭐 했음, 뭐뭐 할 것 이런 메일만 잔뜩 보내놓고 자기는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부장님이 최 대리님 보고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무거웠군요. 알겠어요. 같이 준비하죠. 3. 초등학교 시절부터 회사에 입사한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모범생이었다. 학창 시절에 성적도 뛰어났고 입사할 때도 수석이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은 내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다. 직장 내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의 업무 성적표는 말 그대로 꼴등이었다. 같이 보고서를 쓸 때도 내가 맡은 부분만 잘 쓰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고, 회식 자리나 동료들과의 수다도 시시하다고 생각해 전혀 끼지 않았다. 결국 난 일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왕따가 되었다. 함께 해야 비로소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함께를 배우는 인생 수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5과 직장생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업무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한 것 드디어 발표가 났는데 우리 팀의 기획서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저희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워낙 참신한 데다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은 꼬박 밤을 새웠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고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생산팀에 우리 디자인을 보내서 샘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문의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무과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이번 신상품 개발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부터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보죠. 예산이 정말 줄었으면 예산에 맞춰서 기능을 한두 가지 빼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할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2시간쯤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죠. 수고. 듣기 2 다음은 홍 대리의 회사 생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9시! 큰일 났다. 오늘도 지각이다. 이왕 늦은 거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결근을 해버릴까? 그래. 어차피 지금 가도 점심시간은 돼야 도착할 테니까. 부장님, 전데요. 지금 몸이 갑자기 도저히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어쩌겠나. 그런데 어쩐지 기침 소리가 영 어색한걸. 꾀병인 걸 아셨나? 저 진짜라니까요. 흥분하니까 더 어색하네. 이렇게 쉬게 된 거 평생 쉬는 것은 어떤가? 아이고, 부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장님. 그렇다. 나 홍대리 대한민국 말단사원 힘내자. 아자. 제6과 언어와 문화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2.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3. 얼마 전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방 가게에 한 사람이 화난 얼굴로 숨을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며칠 전에 사간 가방의 어깨끈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 손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게가 떠나갈 듯이 소란을 피웠다. 나는 그 손님께 사과하며 다시는 끈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수선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끈 수선은 가능하지만 어처구니는 원래 가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가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빨리 사장을 부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손님, 그렇게 똑같은 말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 어처구니가 뭔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처리를 해드리지요. 제6과 언어와 문화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세요. 1. 있잖아요.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요. 그 속담을 언제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와 노력 없이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써요. 사람들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는 앞뒤에 다른 설명 없이 그 속담만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2.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그럴 때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렇게 말해야 해요. 속담을 쓸 때는 온다더니 온다는데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속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거군요. 듣기 2. 다음은 강의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속담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속담의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은 질문이 없네. 그럼 이제는 속담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속담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속담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잖아요. 둘째로, 속담은 민족, 나라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쉽겠네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들 외국어 한두 개쯤 배워봤을 테니까 똑같은 현상을 언어마다 전혀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속담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속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속담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질문이 없을 테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속담의 기능으로 넘어가죠.
제7과 스트레스.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혜마 씨,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이번 주에는 시험에다가 면접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요 며칠은 잠도 계속 설치고 입맛도 없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끝나가잖아요. 2.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에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심한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일단 진찰을 해봐야 하니까 이쪽으로 누워보십시오.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 맡은 업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기는 한데요.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야 저도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하지요? 약을 좀 먹어야 할까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 안녕하세요. 라디오 3분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현대인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까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요즘.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 문제에서 진학이나 취업 문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많고 편두통에서 성격 변화까지 그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없는 척, 문제가 생겨도 아닌 척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3분 건강,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었습니다. 제7과 스트레스.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제니, 요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보인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 실은 요즘 내 남자친구가 만나는 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말로는 그냥 아는 여자라고 하는데 어제는 어떤 후배 생일이라고 케이크에다가 선물까지 사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황당하다. 그렇지. 말도 안 되지.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 식욕이 없어서 그런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 기운이 있어야 따지기라도 할 것 아니야. 이러고 있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 너 제정신이니? 넘어가기는 뭘 넘어가? 둘이 무슨 사이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일로 네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실히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 듣기 2.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유정석입니다.
요즘에 많이 웃고 사세요? 매일매일 바빠서 웃을 틈도 없으시다고요? 안 되지요. 스트레스가 건강의 적이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는 웃음이 최고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몸과 마음의 병을 웃음으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면 하루에 10번씩 크게 웃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웃음이 최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제8과 추억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수미 씨, 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아, 저거요? 숨바꼭질이라고 술래가 된 아이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놀이예요. 맞다, 숨바꼭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프 씨도 숨바꼭질을 알아요? 그럼요. 미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지 숨바꼭질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쟤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2. 모무졸 씨,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읽던 거니까 이것까지만 다 읽고요. 그래요. 그런데 모무졸 씨,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꽤 모범생이었겠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문제아였다고요. 특히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하도 학교에 안 가서 같은 반 친구들도 제 이름을 모를 정도였는걸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틈만 나면 영화를 보러 다녔거든요. 어쩌다가 집에 있는 날에도 시나리오를 쓴다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는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저는 문제아였다고 하길래 살짝 긴장했는데. 문제아라는 소리에 긴장한 걸 보면 히로미 씨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공부벌레였겠는데요. 3. 10살 무렵 나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용돈이 부족했던 나는 어느 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말았다. PC방에 있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집에 가야 할 때가 되니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어진 것을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눈치채시지 못한 것을 다행스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같이 낚시를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내기는커녕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오히려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낚싯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2번 다시는 함께 낚시를 갈 수 없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아버지의 낚싯대를 닦으며 아버지와의 추억에 잠기곤 한다. 제8과 추억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노래와 관련된 추억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 나온다. 크리스틴, 내가 신청한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응? 이 노래요?
되게 오래된 노래 같은데. 맞아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인데 저도 좋아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요. 노래 제목도 그렇고. 지연 씨, 그렇게 내숭 떨고 있지 말고 어서 얘기해봐요. 아무튼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친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하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가가질 못했죠.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선배가 너무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졸업과 동시에 그 선배와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이거 완전 드라마네. 사랑인 줄 몰랐던 얘 친구가 생각해보니 첫사랑이었다니. 에휴, 이렇게 그리워할 첫사랑도 있고 지연 씨는 좋겠다. 근데 지연 씨, 이제 갓 결혼한 새색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첫사랑을 추억한다는 걸 지연 씨 남편도 알고 있어요?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저는 95년에 안암고등학교 3학년 9반을 담임하셨던 김봉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웠던 문제아였지만 김봉구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에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윤호예요. 덕분에 지금은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뵙고 싶어요. 2. 저는 김희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여고에서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동창 이미영을 찾습니다. 우리 둘은 소문난 단짝이어서 매일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고3 가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담임 선생님께 들켜서 한 달 동안 교실 청소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추억이 참 많은데요. 미영이가 이걸 듣고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